전체 인구수 5,100만 명, 식당수 80만 개. 그래서 이거를 인구수 대비 식당수 나눠보면 한 식당당 한 달에 1,800원 팔 수가 있어요.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나눠 먹으면 하루에 61만 원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61만 원 팔라고 장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가게는 죽여야지 그 매출을 우리가 들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는 너무나도 많죠. 자영업자 평균 1억 7,900만 원 빚, 앞집도 옆집도 모두 망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뭐 2천만 원. 근데 외식업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외식업 시장은. 근데 문제는 저희 지금 직원들도 식당에서 안 먹고 편의점에서 사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밀키트 시장도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뭐 경쟁 상대가 사실 자영업자 수만 해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도시락, 편의점, 밀키트 이런 것까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뉴스 기사 중에 2018년도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136만원, 2,100만원 평균 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근데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년 180만원, 22년 70만원으로 하위 20%는 61%가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상위 1%에서 10%, 상위 퍼센트는 평균 소득이 8,100만원에서 1억 1,890만원으로 46% 증가했습니다.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더 못 벌어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저기 부에 붙을지 빈에 붙을지 가운데 축 중심으로 내가 지금 못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점점 못 벌게 되실 거고, 잘 벌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계속 더 잘 벌게 되실 텐데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장사를 하십니까, 사장님들? 네, 뭐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장사 뜻이 장수,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람.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판 또는 그런 일을 이제 장사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좀 실리주의입니다. 이 장사를 진짜 돈 벌려고 해요. 네, 돈 벌려고 하고, 근데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이게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돈이 벌려야 된다가 1번 순수익을 벌기 위해. 이 순수익이라는 게 뭐죠? 매출 빼기 지출이죠. 매출 빼기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세금까지 떼면 순수익인데, 이거의 구조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매출은 저는 노예전 객재를 많이 말을 하는데,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방문, 이거의 곱셈이 저는 매출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제가 장사를 할 때도 지금 마케팅 대행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지금 내 사업의 노출이 뭐고 유입이 뭐고 전환이 뭐고 객단가가 뭐고 재방문이 뭔지 항상 숫자로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검색량 10만인 키워드를 잡았는데 클릭하는 사람이 뭐 1%다. 뭐 플레이스 통계에 이렇게 찍히면 그 다음에 우리 매장에 실제로 온 사람들이 이제 5%다. 객단가가 5만 원이고 재방문이 10%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들이 이렇게 뭐 110만 원, 220, 240, 650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텐데, 이걸로 매출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지고 놀려면 결국에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방문 각각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때는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들을 위주로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싸게 좀 노출을 할 수 있는지 마케팅 대행사 관점에서 그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뭐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기타 잡비, 마케팅비, 세금, 보통은 크게 7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정산을 하죠.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95%가 정산을 안 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딱딱딱딱딱 나와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인건비는 뭐 유동비, 임대료, 고정비, 뭐 이거 많은 유튜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결국에 외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임대료 말고는 다 이제 유동비고 거의 퍼센테이지가 일정하게 될 텐데, 임대료 하나만 많이 팔수록 퍼센테이지가 계속 내려가죠. 퍼센테이지가 계속 내려가서 그게 수익에 다 갖다 붙는 거고, 그런데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사람을 많이 뽑을 수가 있으니까 또 인건비에서도 좀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부분은 뭐 하나의 매장이 뭐 직영점 4-5개라고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프랜차이즈들이 재료비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많이 일으켜서 여기에서 또 돈을 벌죠.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외식업 평균입니다. 인건비 29.6, 재료비 39.4, 임대료 공과금 8%, 기타 잡비 4.9, 마케팅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세금 6.5에서 수익률 11.6%가 평균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게, 저는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세 가지 합계가 70% 넘어가면 외식업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생각해요. 70% 밑으로 짜야 되는데 결국에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그 70% 안에서 몇 프로 줄 건가? 결국에 이 전략들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서비스 좋으면 당연히 좋은데 인건비도 높이고 재료비도 높이면 당연히 장사 잘 될 텐데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겉으로는 장사 잘 되는 사장, 잘 나가는 사장이겠지만 아마 속은 타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돈을 벌 방법은 매출을 높이거나 지출을 낮추거나 이 두 가지인데, 매출 상승, 지출 관리 뭐가 더 먼저일까요? 매출 높이는 게 당연히 먼저이겠죠. 결국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데, 팔리지 않으면 지출 관리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팔아야지 지출 관리가 이제 필요할 거고, 먼저 이제 제 사업들을 짧게 설명하면 20년도에 장가, 그 다음에 22년도에 해우, 지금 장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년도 6월 달에 배달 전문점을 오픈해서 10월 달에 2호점, 21년도 2월 달에 가맹 사업 시작하고 21년 4월에 3호점, 5월에 13호점까지 나갔어요. 이 뭐 휴먼 스토리의 여파겠죠. 그리고 21년도 6월 달에 제가 3억 투자 받아서 160평 육가공 공장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4개월 지나고 10월 달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 1억 날리고 빚이 8,900만 원이 생겼어요. 빚 1억이 생겼는데 불과 4개월 동안 5억을 써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망해버렸는데, 다행히도 이 2022년도 이때 메타인지 빠르게 하고 2월 달에 뭐 진주점 오픈해서 5월 부산 울산점 동시에 오픈하고 8월 양산, 10월 사천점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12월 달 1월 달에 이제 다 엑시트를 하고 장가 컴퍼니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어린애가 배달 전문점이든 근심을 풀다 해우, 해산물 브랜드든 장가 컴퍼니 이게 대행이든 뭔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키웠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매출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 빠르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 배달 전문점인데요. 저는 배달 전문점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 통계는 딱 3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저는 장사할 때 일일비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월 매출이 1억 2천 정도 나왔으니까 그 2만 원짜리 파는데 주문수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15분 이상 주문이 안 들어오면 식은땀을 흘렸어요. 우리 가게가 뭐가 잘못되고 있나? 그렇게 하면서 엄청 식은땀을 흘렸는데,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객단가 1만 원, 하루에 100만 원을 팔다가 50만 원을 팔면 감정이 어떨까요? 감정 상태가 미칩니다, 저는. 근데 그때 주방을 쳐다보니까 주방 직원이 손가락에 양념이 묻은 채로 포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에 양념이 묻어서 한 3개가 나가는 게 적발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잡았다. 이 새끼 때문이구나. 지금 내부에 독이 풀리고 있는 거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 그 직원을 자르든 아니면 쥐다듯이 잡아서 그런 위생 매뉴얼을 짜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자체 배달만 고집했었는데 배달을 하는 직원이 오늘따라 너무 시니컬해. 근데 중간에 배달 컴플레인까지 하나 받았어요. 왜 이렇게 배달 직원이 싸가지가 없냐? 그러면 저는 이 새끼다. 잡았다. 하고 서비스 매뉴얼을 엄청나게 짜나가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는 남말 아무것도 안 듣고 혼자 이제 컴퓨터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하루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를 브랜드별로 하루하루 맨날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이게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주세요. 노출이 10,000회가 됐을 때 클릭을 1000명이 했어요. 몇 퍼센트가 클릭을 한 거죠? 10%죠. 주문은 몇 퍼센트가 했나요? 10%죠. 밑에는요? 밑에도 10%. 그러면 만약에 정리를 했는데 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뭔가요? 노출이 문제죠. 노출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방법은 노출을 다시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노출이 이때 당시에 왜 문제였냐면, 코로나 한창 당시에 휴먼 스토리나 30대 자영업자나 모든 채널에서 대박 배달 매장 사장님들만 많이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집합 금지에 시간 제한에 홀 매장들이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홀 매장들도 샵인샵 3-4개씩 다 배달로 들어오고 공급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 하나당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해야 될 게 노출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 표가 없으면 지금 100만 원 팔다가 50으로 줄었잖아요. 결국 이 깃발을 더 꼽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준 상태에서 깃발을 더 꼽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돈을 훨씬 못 벌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매장이 문제였으면 이 퍼센테이지가 어땠을까요? 주문율이 줄었겠죠? 이 전환율이 줄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한 달 이달 평균 클릭률과 평균 주문율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평균 이상보다 낮아졌다고 하면 우리 매장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서는 클릭
클릭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릭 수 말고 클릭률을 높이려면 배달의 민족은 여기 로고, 상호명, 최소 주문 금액, 배달 팁, 쿠폰 이렇게 있거든요. 결국에 쿠폰을 달든 배달 팁을 낮추든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추든 이런 것들일 텐데 실제로 이것만 달면 클릭률이 달라져요. 주문율은 들어와서의 그거니까 뭐 리뷰든 아니면 상품 구성이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매출이 낮아졌을 때 신메뉴도 내보고 쿠폰도 달아보고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거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함인데 보통은 그냥 나 신메뉴 출시했어 쿠폰 달았어 하고 끝이에요. 신메뉴를 출시했는데 만약에 주문율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안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때 배달을 할 때 주문율이 올라갈 때까지 구성을 바꾸고 객단가를 바꾸고 신메뉴를 반응이 올 때까지 냈어요. 반응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였으니까요. 결국에 배달 매장은 이렇게 고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내 몸에 칼 꽂는 거 말고는 없어요. 변별력이. 맛으로 승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차라리 홀 매장이야 분위기나 서비스나 이런 걸로 되는데 배달에서의 서비스는 내 몸에 칼, 그러니까 마진 줄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아 배달은 이제 글렀다. 그리고 수요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공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배달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 심해진 게 배달의 민족이 계속해서 개편을 하면서 완전히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됐죠. 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문제는 노출이었다는 거죠. 노출. 근데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목소리 큰 주변 사장님들 중에 제일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치거든요. 숫자는 진짜 타고난 장사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를 이게 노출 때문인지 손님 문제인지. 하지만 제가 고수라고 착각하고 아까 그 깃발을 더 꽂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랑 그런 걸 해봤자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약한 게 이 데이터 쌓는 거. 대표님도 계속해서 그 정산하셨냐 엑셀 하셨냐 그런 걸 물어봤는데 하시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 직감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드렸고 저는 마케팅을 낚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끼예요. 미끼가 맛있으면 물고기가 두세 마리만 있어도 묵니다. 물기는 뭐 개불은 강섬동, 참돔, 농어, 광어 잡을 때 쓰고 이렇게 타겟 물고기마다 맞는 미끼들이 있겠죠. 광어 잡으려고 하는데 뭐 바다새우 끼운다거나 그거에 맞지 않는 거를 하고 광어 포인트에 넣어 놓으면 그게 물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가. 이게 저는 장사도 똑같고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 대행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상권, 온라인에서는 인스타, 블로그, 뭐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낚싯대에 결국에 펼쳐놓고 물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비율로 얼마나